자, 처음에 텍스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텍스 보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고 올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여러분이 텍스 보고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텍스 보고를 위한 서류를 갖고 와야 하는데 첫째는 소셜 시큐리티 갖고 와야 합니다. 원본, 사본 안 됩니다. 사진 안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 갖고 와야 하고 또는 어떤 사람, 말하자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소셜 넘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ITIN 넘버라는 걸 갖고 옵니다. ITIN 넘버. 여러분 여기 소셜 시큐리티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지금 넘버가 있고 여기 지금 이름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는 첫째 줄에는 first name, 그다음에 second 그 로에는 로 두 번째 줄에는 last name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히스패닉 사람들은 자기의 first name하고 last name을 두 개 씁니다. 보통 자기 엄마 last name, 자기 아버지 last name. 그게 두 개가 last name이에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어떤 걸 써야 할지 모르는데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소셜 시큐리티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줄에 있지 않고 first 첫 번째 줄에는 first name, 두 번째 줄에는 last na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소셜 시큐리티에 있는 대로 보고 써야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가 없는 사람은 IT 넘버를 갖고 오는데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보통 이거 한자가 빠졌어요. 보통 넷, 여섯, 일곱, 아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리죠. 그 중에 소셜 시큐리티가 없고 임시 납세번호, 텍스 아이디 넘버를 갖고 오는 사람은 시장 넘버가 9입니다. 이 사람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런 사람들도 세금 보고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흔히 얘기하는 서류 미비자 또는 뭐 다른 용어는 저기 뭐죠? 저 서류 미비자 가지고 불법 체류자 신분. 불법 체류자인데 내가 미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세금을 내고 싶다. 그러면 세금 내는 소셜 넘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ITIN 넘버라는 거 임시 세금 번호를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으면 그 넘버가 그 편지가 오는데 그게 그 앞에 보면 9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40에도 소셜 넘버가 표시되는데 거기 보면 9이라고 쓴 거는 ITIN 넘버. 그 사람은 미국에서 정식으로 거주할 수 없는. 그다음 아이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드라이브 라이센스 또는 패스포트 꼭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사진 이렇게 꼭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tax form 1년 동안 2023년도에 발생한 거, 뭐 W2 웨이지 그 임금 받은 거, 뭐 1099 SSI 뭐 이런 거, 10982 education 이런 관련된 모든 tax form. 텍스는 다 폼마다 그 넘버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텍스페이들은 잘 그런 거에 무관심하는데 다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 폼 갖고 와야 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합니다. 헬스 인슈런스 스테이먼트. 지금 현재 오바마 정부에서 전 국민 한국같이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다 들게 됐죠. 네. 의료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의료보험에 관련된 만약에 의료보험을 들지 않으면 헬스 인슈런스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페널티를 물리죠. 그죠? 의료보험을 안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에 관련된 서류를 갖고 와야 합니다. 본인이 직장 다녀서 직장에서 보험을 주건 수입이 없어가지고 저소득층이건 메디케어에서 주건 그래서 그러면 그 폼을 보통 1095A, 뭐 1095B, 뭐 1095C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공부하면서 배우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텍스 보고 한 거 꼭 갖고 와야 합니다. 안 갖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텍스 리턴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왜 갖고 오는 거냐면 여러분이 텍스 보고하고 특별하게 그 텍스 납세자, 텍스페어가 어떤
개인의 라이프가 바뀌지 않으면 대충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비슷합니다. 크게 수입이 있다거나 아니면 누가 뭐 아기를 뭐 베이비가 났다거나 또는 뭐 누가 죽었다거나 이렇게 라이프에 대한 체인지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대충 작년 텍스 보거나 올해 텍스 보고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레퍼런스로 보기 위해서 작년 텍스 보고를 꼭 갖고 오라고 합니다. 물론 텍스 보고 안 갖고 와가지고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뭐 어,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필히 갖고 오라고 저희가 탁스피한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혹시 본인이 리펀이나 또는 자기가 탁스를 낼 돈을 자동 은행에서 빼가 위드드로 하고 싶으면 거기에 관련된 뱅크 인포메이션을 갖고 옵니다. 탁스, 그러니까 뱅크의 이름, 네, 그다음에 어카운트 넘버, 라우링 넘버 이렇게 갖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서류를 다 갖고 오면 탁스 보고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텍스 보고를 해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서류를 이런 거 다 갖고 왔는데 약간의 미비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텍스 보고를 해주지 말아라. 요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혹시 다큐멘트 스크린에 가서 일하실 분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아무리 이런 서류를 다 갖고 왔어도 여기에 해당하면 해주면 안 됩니다. 미리 필터링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첫째, 그 사람이 아이디를 갖고 왔는데 저기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이 없어. 뭐 무슨 멤버십 같은 멤버십 그 사진 없는 멤버십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 맞다고 그 빡빡 우기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아이디가 할 수 없으면 드라이브 라이센스나 패스포드는 다 사진이 붙어 있죠? 그거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텍스 보고 서류를 갖고 오더라도 안 해줍니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분한테 정정하게 저희는 당신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고 보내야 합니다. 갖고 오는 서류를 미싱했다거나 안 갖고 왔다거나 또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핸드라이팅한 거 수기 자기가 W2로 갖고 왔는데 컴퓨터로 찍은 거거나 또는 타이프 된 게 아니라 핸드라이팅 손으로 써갖고 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오는 사람 있어요. 그거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해주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또 학교에서 자기가 학비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 1098E 뭐 이런 폼 갖고 오는데 자기가 학교에 낸 거 그 폼에다가 자기가 핸드라이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 얼마 냈고 학비 얼마 냈고 이거 쓰는 사람인데 핸드라이팅 한 거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건 받아야죠. 그 사람이 자영업 해요. 근데 그 자영업 하면서 쓴 expense, 그죠? 경비. 그 사람이 써갖고 왔어. 자필로. 나 가스비 얼마, 나 애드버타이징 하는데 얼마, 렌트비 얼마 냈고, 이거 핸드레이팅 한 거,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행되는 폼에 핸드레이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바이트에서 해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메리지 파일링 세퍼레이트인 사람은 해줄 수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모르겠지만 둘이 텍스 보고를 따로따로 하는 사람은 따로따로 하겠다. 그런 사람은 저희가 텍스 보고 못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왜냐면 그게 상대방에 대한 인포메이션, 스파우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더 필요한데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 배우자 스파우스가 동시에 와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그 스파우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렌터 인컴에서 임대 수입 있는 사람 집을 뭐 세컨 하우스 그 렌트 줬다거나 이렇게 된 사람 또는 방을 세입 줬다거나 그래가지고 렌트 인컴 있는 사람은 저희가 세금 보고를 못 해줍니다. 바이트 후리로 못 해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왜? 그 집이 두 채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죠. 그죠? 네. 그런데 밀리터리인 경우는 줘야 됩니다. 밀리터리. 왜냐면 밀리터리도 군대에 계신 사람들은 정부 명령에 따라서
근데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은 집을 내가 렌트 얻었다가 집을 샀다가 여기 살다가 근무하다가 만약에 지금 전쟁 났죠? 이스라엘로 파견 갔어. 그럼 렌트 주고 가잖아요. 그럴 때는 그 밀리터리는 군인들은 렌트 인컴 있어도 해준다. 물론 저희는 밀리터리 서비스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로열티 받았다. 로열티 인컴 있는 사람도 저희는 안 해줍니다. 요새 유튜브 많이 하죠, 사람들이? 예, 유튜브 올라가서 여러분이 클릭하고 뭐 보잖아요. 그러면 그 구글에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어, 그 조회수에 따라서 돈 받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로열티입니다. 로열티. 그런 경우는 그 로열티 인컴은 저희가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로열티에 좀 복잡한 게 있어요. 로열티 받을 기간이 있고 금액이 있고 뭐 그중에 로열티의 지적 소유권이나 이런 거 중에 몇 프로가 본인 거고 몇 프로가 누구 거고 뭐 이런 걸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의 실력으로 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non-resident 저희 같은 경우는 비자 있는 사람 F 학생 비자 유학생 J 비자 종교 비자 그다음에 M 비자는 잘 모르겠고 유학생 저희 익스체인지 익스체인지 포린 프로페서인지 모르겠고 Q 비자 그러니까 non 레지던인 사람은 비자 갖고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닌 사람은 저희가 해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드래프트 또는 캐주얼리티 말하자면 지금 지난번에 플로리다에 태풍이 왔죠.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집이 날아갔어. 그 로즈 났죠. 그런 사람이 나 텍스 보러 와가지고 우리 집 날아간 거 없어진 거 나 클레임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정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해주는 거죠. 요새 또 스토어 있잖아요. 요새 그 저기 리테일 스토어에 어떤 강도놈들이 떼강도가 와가지고 유리창 부시고 거기는 물건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자기 트랩때 당했잖아요. 잊어먹었잖아요. 그 클레임 할 수 있어요. 로스 난 거. 근데 그것도 저희는 저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investment expense. 내가 어느 회사에 영주권이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해가지고 맞아 조인트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몇 명이 파트너십이나 또는 코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투자했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 맞으면 거기에 관리비 뭐 내 뺐고 얼마 뭐 당신에 대한 이자 줬고 뭐 배당금 줬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통 스케줄 K1에 쓰는데 그런 거 갖고 온 사람은 저희가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의 이 정도 실력 갖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 전문 그 텍스페이어 그 프로페셔널 텍스페이어한테 가서 하는 거죠. 자, 일반적인 기본적인 얘기고 자 이런 폼을 갖고 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저희한테 폼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휙 던져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떤 폼에다가 자기 인포메이션을 쌓입니다. 그 폼 넘버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약해가지고 세금 보러 오면 우리가 폼을 하나 줍니다. 이 폼 이름이 뭐냐? 13614C입니다. 13614C. 그게 폼 넘버고, 그래서 13614C 폼 넘버라 부르고, 폼의 이름은 Intake, Interview and Quality Review Sheet라고. 그래서 이런 양식에다가 자기의 인포메이션을 다 써갖습니다. 내년도에 텍스 보고 할 때 이 폼이에요. 하나씩 우리가 세금 보러 오시는 분한테 이거 하나 주고 미리 작성하라 그래요. 근데 컬러가 뭐냐면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그래서 옐로우 페이퍼 한 장, 큰 종이 한 장 줍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해당하는 인포메이션 써야 돼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써야 합니다. 텍스페어가. 그런데 시니어라든가 또는 핸드라이팅 자기가 쓸 수 없는 사람 또는 뭐 눈이 나빠서 못 쓰는 사람 뭐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써주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텍스페어는 자기가 작성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작성해야 할 칸이 요거예요. 점선으로 제가 쳐놓은 거. 이름, 그죠? 이름. 당연히 세금 보고하는 사람, 텍스페어. 그 다음에 배우자, 결혼했으면 스파우스, 배우자. 그게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텍스페어가 뭐 남자건 텍스페어가 여자건 상관없어요. 스파우스가 바뀌거나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이름만 쓰고
그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주소. 12월 30일, 12월 31일부로 살고 있는 주소나 또는 12월 30일, 12월 31일 날 이사 갈 수도 있죠. 딴 데로. 아니면 자기가 텍스 리펀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록하면 됩니다.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있는 주소를 다 쓰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몇 번 이사 갔기 때문에 드라이브 라이센스 넘버도 틀립니다. 주소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 주소나 또는 IRS에서 연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입하라고 합니다. 폰 넘버, 요새 사람들이 다 전 미국민들의 1인 1폰이죠. 하나씩 다 있죠. 그래서 폰 넘버 여기 최소한 두 개 쓰라고 하면 됩니다. Best contact number. 그다음에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여기 쓰는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년월일, 각자의 생년월일, 여기 생년월일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job, 현재 하고 있는 직업. 없으면 non applicable, 뭐 none 또는 뭐 집에서 그냥 가정주부, housewife 모르면 안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disability, 그분이 세금 보러 오신 분이나 또는 그 스파우스가 장애자인지. 그 장애자, 미국에서는 좋은 거 있죠. 몇 가지 어,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죠. 장애자의 천국이죠. 장애자한테 세금도 더 많이 깎아줍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베네핏도 많이 줍니다. disability. 그다음에 blind, 시력 장애자한테도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totally and permanently disabled냐 이렇게 물어본 게 있어요. 여기 yes, no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리까리 할 때도 있죠. 뭐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자기가 mentally disability를. 여러분이 이 사람이 mentally disability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의 진단서 갖고 와야 돼요. 의사의 진단서. 왜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mentally disability로 치잖아요. 그래서 세금 보고하죠. 그럼 리판 많습니다. 리판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물론 그 텍스페어가 만약에 잘못되면 퍼니시먼이 있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치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legally blind 그래서 저 시력 장애자 어떤 분이 왔어요. 보니까 멀쩡해. 이것도 읽어. 인테이크 시트도 읽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나 legally blind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색약 있죠, 색약? 그 뭐라 그러죠? 생명에 관련된 사람. 눈은 떠 있지만 색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사실은 legally blind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진단서.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풀타임 스튜던트인지 아닌지. 학생. 텍스페어나 스파우스가 학생이냐 아니냐. 왜냐면 학생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부에서 많은 베네핏을 주려고 그래요. 학교 많이 가라고 장려,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someone claim you or not. 맞으면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누가 당신을 벌써 클레임해 갔느냐, 탁스 보고를 했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디펜던트에 가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부가 있는데 우리 애가 있어요. 애. 애도 하나의 개체예요. 그 휴먼이죠. 그래서 원래 그 아이까지 제가 데리고 살기 때문에 제가 텍스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디펜던트로 넣는데 부양가족으로 넣는데 그 아이가 수입이 있어. 수입. 아까 얘기한 13,500불보다 더, 13,800불보다 더 많아. 그러면 애는 어떻게 돼요? 따로 세금 보고 해야 돼. 근데 애가 13,800불 갖고 못 살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살면서 저희 자녀가 아들이 우리 집에 살면서 제가 밥 먹여주고 학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대신 이 아이는 자기가 세금 보고를 했기 때문에 벌써 여기 someone claim you 당신을 벌써 클레임했다고 해서 체크해야 돼요. 물론 뭐좀 다른 얘기지만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이디를 누가 도용해 갔습니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죠? 아이디 드래프트.
만약에 누가 아이디를 도용해 갔으면 IRS 압니다. 이상한다는 걸 알면은 IRS에서 뭐를 보내냐면 IPN 넘버라고 보냅니다. 편지에 IPN 넘버 5자짜리 보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6자리짜리 있는데 자기 아이디가 도용당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금 보고하잖아요. 그럼 IRS에서 세금 보고를 받는 순간 그 이 사람 아이디가 정확한 건지 안 한 건지 확인하고 만약에 누가 아이디를 도용해 갔으면 또는 누가 사용했으면 자동으로 리젝트 합니다. 그럴 경우는 그 사람은 IPIN, IRS에서 발행하는 특별 아이디, 넘버 4디짓, 5디짓인지 6디짓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받아서 자기가 세금 보고할 때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지금 뭐 제가 텍스하고 이 텍스에 관련돼서 지금 텍스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지만 뭐 텍스로하고 관계없이 기본 세금 보고하는 사람이 집어넣을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메디컬 신청할 때거나 시민권 신청할 때나 다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는 거죠. 개인 정보는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 그런 정보를 넣을 때 이게 지금 이제 텍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런 폼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컴퓨터에다 넣었는데 그 컴퓨터에다 넣는 IRS에서 저희한테 주는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텍스 레이어입니다. 텍스 레이어. 텍스 슬레이어가 아닙니다. 미국 애들한테 강요하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텍스 레이어입니다. S자가 묵음입니다. 텍슬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저희는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서 자기 본인이 세금 보고 봉사를 하면은 물론 여러분 세금 보고 할 때 이 소프트웨어를 프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세금 보고 자기 거 해도 되고 또 다른 사건 세금 보고 해줘도 됩니다. 근데 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텍스 프로그램을 사거나 또는 텍스 프로페셔널한테 맡겨야죠. 터보 텍스나 뭐 다른 텍스 프로그램 사더라도 미니멈 45분, 90, 뭐 50분 정도 되죠. 근데 여러분이 봉사하면은 그런 거는 아이리스에서 프리로 줍니다.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일반 커머셜 프로그램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커머셜 그냥 밖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어, 몇 가지 제한 조건만 있을 뿐이지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IRS에서 이거를 프로바이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뭐 특별한 파츠가 없는 한 뭐 어디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텍스 보고 만약에 여러분이 세금 보고하러 오셔서 봉사하면은 뭐 이런 얘기 해주면 또 되게들 또 좋아하시던데 본인 텍스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에 관계없이 7만 2천 불에 관계없이 본인 텍스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본인 패밀리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해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사람, 예? 그 사람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자기가 봉사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본인, 본인 가족, 패밀리,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인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단, 미리 경고하지만 저한테 갖고 오지 마십시오. 저한테 갖고 오지 마시고 본인이 다 넣으시고 QR 하시고 그 절차에 따라서 다 하시고 저보고 텍스 서류 주시고 저보고 넣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다 넣으시고 그거를 사이트 코디네이터 담당하시는 분한테 보여주고 이상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제일 먼저 넣어야 할 항목은 그 텍스레어라는 소프트웨어 이름이고 앞으로 이제 텍스레어라고 부릅니다. 텍스레어라고 많이 들을 건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거기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소셜 넘버입니다. 소셜 넘버. 소셜 넘버를 두 번 치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1, 2, 3, 4, 5, 6, 7, 8, 9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번 더블 엔트리. 왜냐면 사람들이 인간이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을까 봐 두 번 치고 두 번 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what's your filing status? 당신의 파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타입의 파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어보는 것이 싱글, 그다음에 marriage filing joint, marriage filing separate, 그다음에 head of household, 그다음에 qualified surviving spouse.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할 때 세금 보고를 그 파일링하는 방법이 그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싱글은 뭐 간단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입니다. 싱글. 내가 60 먹었어도 싱글이에요. 결혼 안 했으면 싱글. 그죠? 부양가족도 없고 내가 케어할 사람도 없어요. 싱글. 굉장하죠? 뭐 한국에서는 요새 얘기하는 뭐 결혼했다가 헤어지면 돌아오는 사람을 돌싱이라고 부르는데 싱글. 간단하죠? very simple. 굉장히 그냥 스트릭한 거죠. 그다음에 marriage filing joint는 결혼한 사람. 뭐 한국말로 부부 공동 세금 보고. 결혼하신 분. 결혼하면 두 분이 taxpayer, 납세자, spouse가 결혼했으면 marriage filing joint로 됩니다. 근간에 캘리포니아는 약간의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약간 개방적이죠. 그래서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네 텍스 보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보기에는 남자 어떻게 그러죠? 네, 그 동성연애자니까 매리지 파이닝 조인트로 세금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어요. 결혼한 사람, 결혼한 사람 자녀, 뭐 결혼한 사람은 다 매리지 파이닝 조인트. 그다음에 매리지 파이링 세퍼레이트는 저희는 세금 보고를 안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돌려보내야죠. 어떤 사람이냐? 결혼했지만 둘이 세금 보고를 따로따로 해야 돼요. 말하자면 어떤 경우냐면 남편은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어. 근데 와이프는 돈을 아주 적게 벌어. 근데 와이프가 IRS에서 세금 낼 게 아직 체납된 텍스 오한 게 많아. 그러면 남편이 세금 많이 내서 그 리판 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둘이 같이 합해서 세금 보고하면 어떻게 돼요? IRS에서 리판 안 줍니다. 홀드합니다. 그런 경우 있죠. 거꾸로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했어. 그래가지고 IRS에서 세금 많이 내야 돼. 많이 체납했어. 오했어. 근데 와이프가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식당 가서 외출해서 가지고 자기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서 자기 돌려받아야 하는데 남편 것 때문에 그 IRS에서 오한 세금이 많기 때문에 와이프 리판 줄 거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 줍니다. 그럴 경우는 억울하다. 그럴 경우는 매리지 파일링 세퍼트합니다. 따로따로 세금 보고요. 남편은 남편, 나는 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따로 보고요. 남편하고 하면 안 되죠. 배우자, 저는 따로. 그렇게 해서 매리지 파일링 세퍼트 하는데 저희는 불행하게도 세금 보고를 안 해줍니다. Head of Household. 이건 뭐 세대주 보고입니다. 세대주 신고. 간단하죠? 세대주라는 게 뭐냐면 싱글 맘, 싱글 데디죠. 그런데 싱글은 싱글이지만 밑에 누구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디펜던트가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싱글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살아. 내가 그분들을 모셔. 그리고 그분들을 먹여 살려. 그러면 그 사람은 Head of Household입니다. 세대주 세금 신고입니다. 또는 저 싱글 데디인데 우리 애가 있어. 애가 내가 풀리 서포트하면서 같이 살아. 또는 같이 안 살더라도 하여간 걔를 서포트해. 그러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head of a household이야. 그래서 보통 싱글, marriage filing joint, head of a household. 보통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특별한 경우가 qualify survivor spouse 요거예요. 요거는 아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분이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올해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올해 또 marriage filing joint로 세금 보고 하거나 또는 qualified surviving spouse로 세금 보고 할 수 있어. 언제까지? 2년 동안. 그리고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밑에 디펜던트가 있으면 qualified surviving spouse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저기 텍스페어나 스파우스 또는 뭐 싱글이 뭐그 텍스페어가 와가지고 텍스페어가 죽으면 일단 세금 보고 못 하죠. 그죠? 세금 보고 죽은 사람이 세금 보고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매니저 파일링 조인트 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세금 보러 갖고 오는데 그때 서류를 뭘 갖고 오느냐? death certification 사망 진단서 갖고 옵니다. 그 사망 진단서 갖고 온 사람은 대부분 qualified surviving spouse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탭을 놨어요. 조금 복잡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것만 갖고도 1시간 동안 떠들어야 했는데,
아,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꼭 보셔야 돼요. 401 책에 보면 페이지 탭 B12에 가면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생각할 때는 싱글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 헤드 오브 하우스 홀더 굉장히 심플하게 뭐 그건 굉장히 클리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플로우 차트에 가서 잘 보셔야 돼요. 플로우 차트에 가서 보시면 어느 경우에 메리지 파일링 싱글이 안 되고 어떨 경우에는 헤드 오브 하우스홀더 될 수 있어요. 이 조건에 따라서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같이 12월 30일 날 결혼했어요. 남자 여자가.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뭐였어요? 둘이 싱글이었잖아요. 싱글. 그죠? 그래서 싱글로 세금 보고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기준은 12월 31일 텍스 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 날에 결혼 유무에 따라서 틀립니다. 결혼했으면 그때 12월 30일 날 그날 당일 결혼했어도 이 사람들은 세금 보고할 때 marriage filing joint라고 합니다. 싱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애가 있었어. 이제 제가 싱글 데디인데, 애를 하나 낳았어요. 낳을 수가 있나? 아니, 내가 엄마인데, 싱글 맘인데, 남편이 떠나가가지고 제가 혼자 살았어요. 남편이 없고, 혼자 살다가 애를 낳았어요. 언제 낳냐면 12월 31일 날 낳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동안 혼자 살았기 때문에 싱글이었지만, 그거 상관없이 12월 30일 날 애가 낳기 때문에 뭐가 돼요? 헤드 하우스 홀더가 됩니다. 헤드 하우스 홀더. 그죠? 그러면 그 애 때문에 더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죠.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래서 12월 31일 날 태어나면은 텍스로 보면 굉장히 복동이에요. 그런데 1월 1일 날 난 애는 복동이 아니죠. 그렇죠? 1월 1일 낳기 때문에 1년 동안 먹여 살려야지만 걔가 나중에 탁스 베네핏을 받지. 그런 얘기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가보면 만약에 제가 결혼했어요.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인데 우리 남편이 한국 갔어. 5월 31일 날 한국 가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실제 미국에서는 결혼했지만 같이 안 살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여기에 이 도표 쫓아가 보면 이 사람은 헤드 하우스 홀더로 세금 보고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남편은 나중에 싱글로 보고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첫째 제일 기준은 당신이 텍스 페어나 아니, 당신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6개월 이상 같이 살았느냐, 6개월 이상 같이 안 살았느냐, 당신이 그 수입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서포트 해놨느냐, 뭐 그런 얘기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면 여기 있는 이 플로우 차트를 보고 결정하시죠. 자, 퍼스널 인포메이션은 여러분이 여기다가 아까 텍스 레이어 다시 넣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서류 갖고 온 거 있죠? 13614 서류 갖고 온 거, 세금에다가 기본적인 거, 자기 이름, 퍼스널 인포메이션. 그래서 텍스페어 이름, 라스트 네임, 소셜 넘버, 생년월일, 직업. 그죠? 그냥 넣으면 돼요. 그 대신 거기에 밑에 몇 가지 에디셔널 캡션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실제 텍스 보고할 때 가르쳐 드리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퍼스널 인포메이션에 따라가서 자기 이름, 생년월일, 소셜 넘버 다 넣었죠. 그 다음에 현재 주소, 12월 30일 부 주소 또는 12월 30일이 아니더라도 혹시 IRS에서 나중에 세금 보고하고 인포메이션 IRS에서 연락할 때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여기 기록해요. 이런 사람 있죠? 12월 5월 30일까지 5월 30일까지 뉴욕에 살다가 샵이 캘리포니아로 옮겨져 가지고 내가 6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왔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레지던이 되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연방 정부는 그 사람이 어느 스테이트에 살든지 관계없죠. 텍사스 살든 워싱턴 살든 doesn't matter. 다 같은 나라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뉴욕에 5월 30일까지 살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왔을 경우에 스테이트는 틀려요. 스테이트는 이 사람이 6개월 이상 산 주가 6개월 이상 산 날짜가 많은 183일 이상 산 데가 그 사람이 레지던트.
그러면 말하자면 제가 6월 1일 날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면 6개월 183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캘리포니아 레지던이고 그다음에 뉴욕에 산 거는 non 레지던으로 세금 보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스테이트가 틀린 거지 페더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착각하지 마시고 뭐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경험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물어보시고 하시면 되고 어떤 경우는 뭐 만약에 뭐 어느 잡에 막 텍사스에 잡이 많아서 잠깐 갔는데 너무 더워서 못 살아. 가지고 뭐 한 20일 만에 다시 왔어. 그러면 사실은 그냥 캘리포니아 레지던으로 보고하면 돼요. 자, 텍스 파일의 종류는 텍스 파일 다시 정리해서 보면 텍스 파일의 종류는 간단하다. 뭐냐? 싱글 혼자 사느냐, 매리지 파일링 조인트냐,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사느냐, 매리지 파일링 세퍼레이션이냐. 이거 안 해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고. 그다음에 헤드 오브 하우스냐.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세 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하는 거죠. 혼자 결혼하셨어요? 아, 70 먹은 할머니가 왔어도 지금 혼자 사세요? 결혼하셨어요? 나 옛날에 결혼했어. 지금은 남편 죽었어. 싱글이죠. 그다음에 부부 같이 산다. 그럼 매리지 파일링 조인트. 부부가 같이 있다. 세금 보러 한다. taxpayer and spouse 하면 marriage filing 중입니다. 부부 공동 텍스 보고 세금 보고. 그다음에 세대주 그 싱글이면서 부양가족 디펜던트가 있다. 내가 아버지 엄마 모시고 사시면 저도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살아. 내가 세대주 그러니까 세대주면 그 사람도 헤드 하우스 홀더죠. 그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면 돼요. 자, 이거에 따라서 뭐가 틀려요? 아까 처음 시간에 첫 번에 배운 것처럼 스탠다드 디덕션에 대한 어마운트가 틀려요. 그죠? 싱글은 13,800불, 부부 공동 곱하기 2, 27,700불, 헤드 오브 하우스홀더는 싱글 플러스 애가 있기 때문에, 애나 또는 부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2만 몇천 불. 공제주죠. 그거 차이예요.